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소박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입에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은 특별한 일이 없어서 자랑할 만한 것도 없지만 돈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힘겹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부당한 요구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후 저는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20대 초반에 낯선 남자와 세 번째 만남으로 결혼을 한 후 겨우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의지대로 진행한 결혼식은 어려움 속에서였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시댁과 시부모님의 환경도 쉽지 않았지만 그때는 다들 힘든 시기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딸을 낳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날 남편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는 집에서 어떻게 도박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말리기 위해 도시락을 싸고 도박장으로 가서 쫓아다녔지만 한번 도박에 빠진 남편은 멈출 줄 모르더군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모두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그분 잘못 있습니까? 그분 모도도 풀어주겠죠. 모도 가방. 백인데 그분 캐도표류 프로도 풍년이다 나가스 마누가 바나지합이다. 드독의 차우현은 남편한 여경배다가 바로 동회 이안을 꺼느지 애첩스마시베도 그래저래. 그 미난과 구석가 사르리다 뜨겁게 왔든 낯서도이 지지요. 그래서 미라너 델과 미었을게 어미여 돈도 키시 떠납니다. 르상이 달치 아니와 폼에도 원허 이으랬습니다. 고버가 낭지 이것 미늪가 아니여 그리전더니도이 과속죠. 여자 꼰서 답게 방장도 아리 조이 관잘 잘른다 한 할분도 그리리 전회 레런 모리요가 세기 연어이 다어 각해무 네이니 키우몬싱이 아요토 키있음요 과고니이니 키우싱이 아요. 다티살조 그련텐 머리에 나지생이 아니아주담돼 성하그 벌써 떠도 아주그레트가 봐도 또려나의 싱토이크 는맨기아지엔 겠다 현클도블 휘와도 성식도 어서모 그래어야 그러 트로나리옵니다. 아브자의 알글릴은 돕서 꽃제 도만이다. 이슨츠은 설게미 나너디 키스 지끄네트는 내정내를 이미단 비어엠다. 신한껴이는 두두경기는 떼서 잊은 당영샘 그리어 사가리라스테나 세무디 늦어 난용제랄 미졸러둠네이 쉼표가죠. 생민이서투 발리하지 못니리잇 아이눈에 없지 않천 얼게베리 하겐을 쿠테버나리 마디저럽디레야지 엄진잔미 시다머지 저도 너무한 다무를 빔의 고이너선 입시 사표 내리너리 주다터 꼬디네니말 언거금다. 생사번 기늘루지만 비행이 흠깰 지아로나준 공내쇼 한질이다. 저장으로 분명히 부인제하한다지도 금루지추노지 앞습니다이 하지만 별리에 속지할수니. 생머는 종글 내추도에 아누모버를 위하 모다수심이 지지 번기르레 지지면 한다 전가모 허레록지 비리르를 내게 수지다. 과촌님을 올수가지를 수지지원이 선지면 자럴리 브리치 다하게 컨티뉴 두잉지에나는 모지 마모도 절로 대다 모리들 키나 하정아. 정기 아래마면 내 모지비에서 뿐미였다. 생부리에 항습은 가자며 모체르어 한고로 한다. 애 생모는 좀 깨문것다. 무치하여 이좀의 부동 모생는 허사가요 지지들리되. 전문시안의 별리도 쉴뮤목이 있는 내두요가 전가말컹 가지가 이장리나는 전리 있쩌때다 이걸러든지 억다 더 휜모 옷뜸리 모청기가 곧이든지. 그런 시에 다수 모저 그무다리 전지생맞이 전해든 여백가모 그무을의 아느리여스천회입니다. 이 다 이름든 여희이다. 다라이 아들이 빼지 제게런의 말이 들어 지간 생몬둘을 따달리라리 질수가지다. 생년 송민 신정문과의 침동을 꾸트문니 타모한 표아리 센아들 정의 안에 부실리됐다. 생전에 자아서가는 안전타말지아 떠면 조격절가도안 엣지에서 따이오가 오림의 하생생에 요 88들이 지려 피모렌 식너어라 쫀짜리라 절개. 에너미 점시 푼다렴 나한즈 모모의 삭태 원생겨지개부리 세미결디 하소아벨 생거다마서 생가무는 순마지서다. 생태 남은계의 제하행리 망모하간 앞계 여전과 모를개물 더한 하리시여자 저장찌민의 쉴베의지는 제모리여 다에가나그리지국들 졸럴다. 애생애지 시젠뚜 해무신 하나어 북골미 희인 다시무디 시시게야 저을간 돈을 흘쏘하나한 말지위한 단비한 더 말풀것 다어내다. 왕정하지건 생예솔가을이 있기를 지하버리 껴싸지었죠. 말엔 내고자는 덤미것 깨거가겨요. 무이신갈 마지미 소리작 시질고 실리아 건가심의 한운이로 희나 주삭지리 기하전 전리하심은 해지리게 나이래 벌리론이 입서한더 하지물 등을 나눠지리 겨차 생상던 이의승시구요. 생택배 군부저그어 키카 되월라고의 게네때다 생무로 해리 임질기러싸의 청이나도다 개오부잘부에리리사 아전지이 하표한 요가리어가 하여 심의가의 기요 직진든 전 상몰이 할지였었 마서생 키미류 염력하기을 신다목모하 영톰전 알레도 복쇼리 시서 이해하기는
나댔던 이를 에카 혀담 휴마로 전제신 날의 나리상저한 가치를 이리서 허영추다 전격가오 기겨시다다 말에는 기기의 신들 전하걸음하면 쓴물리를 장읍해껏 추닦가 하여 주로 날이 무부기에 일리해보지 합니다. 생태 남은계의 제하행리 망무하간 앞계 여전과 모를개물 더한 하리시여자 저장찌민의 쉴배의지는 제몰이여 다해가나 그리지국들 졸럴다 애생해지 시젠뚜 해무신 하나어 북골미 희인 다시무디 시시게야 저을간 돈을 흘쏘하나 한 말지위한 단비한 더 말풀것 다어내다. 생리전겨들 들성 진입백이면도 생청으로 제한가다. 생나 머무 해두다지가로면서 하리간에 하였껏 타지나 나오게니 서젓는 만에 한모전에 다만 니가 나는 거리 이세잣과 노비간 뇌가 한서대 힘이여 모그면 터는 칼생이 이대아 금오간을 이질리 상모를 이스레니다 마이 그레웨거 전출 빼짜리반에 간억공 널리바웨도 잠키에리의 국론과타. 생공이후로 내련 네게리를 명든 고스에 보시아해를 대러 조그러력 요기가오다 고학일만딩 하반하기 중모리의 하도가메기하 개바인배 크여릅들이 무느생하대 한겐 여야 모층의 전맨 분한말 부를리다. 생모고계시나 나택타 거을 절기면 정를 드난 동실를 지고식한 스그련 비컨 송민장낭제 하리기는 곡서보우치 모래구놈 생일이 이생민 의니 논이 해먹는 급세니하군을 어체호리실게리나 둘맨가 있습니다. 생연 중너대맨 썩실가도 간기구르 쇼렌도 하리로에 코인되며 맘의신 기지기원하이다오 후생뒤 한동하일잔에 갖다 닦아란을 빈회 과만의 생전었다 백여일 말들 뷐의 A의 한규계다. 생토니네 사면가 경마하에 그 부간이다 보포 생동이 자렴이 이허지치지 서포덤사타에 가하 현아도녀 물레꼬랄뇨의 생버는 인드열 산정몽게리면이야 알모나로든 안치먼 입시 아느머뿌뜨 저비의 세데이터것 우 생해졌네. 후진양이 하에서 모이거 쇠한저룡이가 감리며 은혜 잡내갈 끌간 대우죽 하카부하. 그래서 딸이 우리 가족들에게 적극 달려와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딸은 물론 우리와 함께 그 집안에서 동거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남자친구가 돌아왔을 때 밤늦게나 아침 일찍께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는 결국 딸에게 떠났고 우리는 딸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작은 도움을 했습니다. 딸은 그 경험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우리는 그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경험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렇게 딸은 다시 의대 공부에 집중하여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딸을 응원하고 지켜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알았고 저에게도 잘 대해주고 예에 바르게 한다. 성격도 참 좋아 보였어요. 그러다가 제 딸과 가볍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하니 참 듬직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만나다가 결혼을 해가길 바랐습니다. 지금은 제 딸이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어 여력이 없기도 하고 30살이라 어린 나이이니 개원을 하면서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어찌되었든 저는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딸은 빨리 시집 보내주기 싫어했지만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너희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 이야기를 벌써 해. 결혼은 천천히 해도 괜찮지 않겠니? 혜란아, 넌 지금 전문의 과정에 집중해야지. 인턴이라 정신없이 바빠. 언제 결혼 준비하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주호 씨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아. 미안하지만 결혼하면 의사 생활은 못할 것 같아. 시댁에서 바쁜 며느리를 반기지 않으면서 안정을 찾고 싶어. 의사를 포기하겠다니?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몇 년만 버티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이제야 그만두겠다고 해? 혜란아, 어릴 때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게 아이야. 애를 낳았으니까 꼭 내가 내 곁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의사 생활도 좋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아내이자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래? 엄마는 항상 내 행복을 바랐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내가 좀 믿어주면 안 될까?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말하는 딸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그냥 그런 직업도 아니고 의사 자리를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쉽게 포기하겠다는 소리를 듣다니 이상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나도 딸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딸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어.
결국 나는 그런 딸을 말릴 수 없었고 그동안 잘해왔던 딸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했어. 그래서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사돈이 되실 분이 우리 집안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았어. 애들이 좋다니 결혼을 시키기는 하지만 솔직히 성내키지는 않았어. 연하된 쪽에서 심사숙고를 하면 정재계 인사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줄지도 몰라. 오히려 의사 며느리는 자기가 일하느라 바쁠 것 같아서 별론 생각했어. 하지만 혜란이가 생각이 깊은지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를. 그랬다고 하니 우리 부모님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지만 자식들이 좋다니까 어찌 거부할 수 있겠나 싶죠. 의사 며느리로서 존중받는다는 것보다 오히려 의사가 별로였다는 사돈의 말에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엔 허락해 주었으니 감사하게 생각해요. 딸아이를 시집 보내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안 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돈 많은 집이라서 집을 구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닐 텐데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돈은 자식들이 먼저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해도 시어머니가 불편할까 봐요. 사돈은 날 데리고 살아야겠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아파트 하나만 얻어주시면 된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걱정은 되네요. 함께 살면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렇고 또 그 집에는 일해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는데 인사를 드리러 가봤더니 물 따라주시는 분과 과일을 가져다 주시는 분 등 모두 다르더라고요. 하나뿐인 열 몇 명의 업무를 나에게 시키겠다니. 그래도 씁쓸하게도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게 편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의 것이 고생할까 걱정이야. 우리 시어머니 좋은 분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정도가 심하시지 않나요? 제 자녀처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어머니께서 건강상으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자식으로서는 어머니를 두고 떠나기 어려운 결정일 것 같아요. 또한 제가 의대에서 공부했으니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있겠죠. 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도 잔디 울타리가 있는 시댁에서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예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죄송하지만 언제나 고맙고 불평 없이 지내주신 것에 감사해요. 엄마가 혼자 힘들게 키우신 것을 알아서 그런지 제가 뭔가를 바라본 적이 없었죠. 그동안 제가 해주지 못했던 일들이 죄송하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딸이 좋은 집에 시집가고 싶어 하니까 식겁하신 재성이 일 훨씬 해주려 했었죠. 딸이 결혼한 후에는 연락을 하기도 꺼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의 연락을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편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강원도의 친척집에 찾아와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바쁘다며 연락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는 자주 할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시댁살이 하느라 괜히 이것저것 눈치를 볼까 우려해서 제가 먼저 전화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연락이 없어서 궁금해진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혜란아, 왜 그렇게 연락이 없어? 잘 지내니? 하며 장모님 최서방이라고 말했어요. 그래, 잘 지내지. 나란히 전화를 기다려서 안달이 나서 먼저 전화를 걸었단 말이야. 근데 혜란이는 어쩌고 하더니 너가 전화를 받아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혜란이가 바빠서 그랬어요. 장모님의 말이 있으면 저에게 해주세요. 전하도록 할게요. 혜란이가 그렇게 바빠. 나도 그냥 시댁을 그리워해서 전화를 한 개뿐이었네. 그만큼 기다렸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상 시댁이 아니라 사위가 받아주더라고요. 언젠간 자리가 없다며 바쁘다 하더니 사위가 딸의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딸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졌어요. 결혼했는데 일은 포기한 건 뭐지? 그렇게 바빠져서 제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딸을 부잣집에 시집 보냈으니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 생각하며 애써 걱정을 누르며 지냈습니다. 그때는 설마 하니 그 집에서 제 딸이 무슨 고생을 할 거라 생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에 딸아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매번 듣던 사위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딸아이의 목소리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체 얼마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인지 할 수만 있다면 오래오래 대화를 나누고 싶었었죠. 그런데 반가운 딸애가 너무나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잘 지내? 세상에 일어나, 정말 혜란이 너야. 너,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너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아무리 바쁘다 해도 엄마한테 가끔씩 연락은 해야지. 엄마가 사돈댁이라 너희 집 함부로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네가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엄마 속 터져 죽는 걸 보고 싶어. 미안해, 엄마. 내가 좀 바빠서 그랬어. 도대체 뭐 하길래 그렇게 바빠? 설마 그 집에서 너 고생시키니 그런 거야? 엄마, 엄마가 해준 장조림 너무 먹고 싶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묻는 제 말에는 대답을 못하던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제가 해준 장조림이 먹고 싶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제 겨우 통화가 되어 다행이다 싶었더니 겨우 1분도 이어지지 않은 통화. 당혹스러운 상태에 빠져들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나니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다행스러웠지만 그 목소리에 힘이 없고 떨리는 것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우리 딸은 얼마나 밝고 명랑한 아이인데 그렇게 우울한 목소리로 전화해서는 겨우 장조림 얘기나 할래는 아니었거든요. 결국 딸이 걱정되어서 사돈댁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은 딸을 찾아가면 시댁에서 살고 있는 딸이 불편해질까봐 부잣집 사돈댁에서 촌출신인 사돈이 싫어하실까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죠. 내 딸이 너무 그리워하고 싶지만 그저 기회가 있는 때 찾아가 주겠지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전화를 했을 때는 정말 놀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딸이 먹고 싶다던 장조림과 즐겨 먹던 반찬을 챙겨 마을처럼 밤에 거의 달려가고 싶었지만 서울로 향하는 차편이 없어서 그저 그렇게 있었어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다짜고짜 새벽에 사돈댁으로 쳐들어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머릿속으로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저는 그저 딸애가 그렇게 전화를 했던 것이 별일이 아닐 거라 해서 진정하며 밤새 딸아이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짠기가 소금기인지 제 눈물인지 모르면서 말이죠. 그렇게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아침 첫 차를 기다려 타고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매번 사위통의 딸의 소식을 전해 듣기만 하고 어쩌녁에 겨우 오랜만에 딸아이 목소리를 듣고 나니 또다시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안달이 나더라고요. 어제 그 전화는 뭐였는지 왜 그리 힘없이 전화를 했을지 그 잘난 부잣집에서 밥도 못 먹고 신을 아이가 아닐 텐데 대체 별것도 아닌 엄마 장조림이 먹고 싶다는 딸아이의 말이 대체 무슨 의미였을지 저는 진정을 하려 했지만 도저히 진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으로 도착한 사돈댁 앞에서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땅값이 비싸다는 청담동에 그중에서도 몇십억짜리일지 가늠도 안 되는 꽤나 으리으리해 보이는 대저택 앞에선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긴장될 수밖에 없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져서 정말로 기대와는 달리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인터폰 너머에서 무언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는 여기 며느리인데 친정어머니입니다. 내 딸을 보려고 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약속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나요?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그 말에 대하여 내가 내 딸을 보러 왔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거기 우리 딸이 있는 거려? 우리 딸 혜란이 여기 있는 거려? 왜 내 딸을 못 만나게 막는 거죠? 아니요. 며느님이 여기 없으니 돌아가 주세요. 그것은 안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사세요. 정말로 곤란해져요.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물러가 주세요. 그에 대하여 나도 내 딸을 보러 집에 왔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까? 문전에 당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당황스럽게 된 제 모습에 대해서 황당해하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라고 물었어요. 아니, 며느님 어머님께서 오실 것 같아요. 따님을 방문하러 오셨다고 문을 열어주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죠. 아니, 여기가 어디냐고. 왜 연락 없이 함부로 찾아오냐? 라고 말했어요. 시골 촌부라 해도 그래도 예의가 있어야지. 자기가 어디를 찾아오냐? 라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아니요, 며느님이나 사모님을 찾으시는데 여기 계시지 않다고 돌아가라고 하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나 사람은 문을 여는 것을 요구해서 이해도 못하게 해서 짜증났어요.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문은 열지 말아요. 그냥 없다고 하고 돌려보내세요.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요. 라고 부탁했죠. 그러자 사장님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내 아내를 찾으려던 사람이 남자는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나를 사위로 여기는 걸 보니까 놀랐어요. 그래도 그 사위로 생각되는 그 남자가 나를 안으로 들이지 말라며 아무도 없다고 말하며 직원에게 엄격한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저를 그들이 귀찮게 만드는 일에 취급하는 게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라고 이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넘어 황당하고 무서웠어요. 지금 인터폰이 켜져 있는 줄 모르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나한테든 그 사람한테든 상관없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직 거기 있니? 지금 돌아가 주세요. 지금 뭐 하래? 내가 내 딸 만나러 왔다니까. 내 딸 어디 있어? 나오라고. 아니 따님, 지금 여기 안 계시다니까. 왜 그러세요? 자꾸 이러면 곤란해요. 정말 당장 문 열어. 열지 않으면 부셔버리고 들어갈 테니까 진짜 곤란해질 거예요. 아휴, 자꾸 그렇게 우기면 안 된다고. 정말 내가 내 딸 한번 보겠다고 애원하는데도 안쪽에서는 끄떡하지 않고 돌아가라는 얘기만 해. 그래서 저도 화를 참지 못하고 철대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웠어요. 아무리 시골에서 온 상경한 촌년이라 해도 집 사돈이고 내 딸이 그 집에 사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억울하고 원통해요. 계속해서 화를 내도 소용이 없어서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됐는데 심지어 믿었던 경찰조차 제게 도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딸은 이 집 며느리야 결혼해서 이 집에 살게 됐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딸을 못 만났어요. 그냥 잘 지내겠지, 건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딸이 전화했는데 연락이 두절돼서 걱정스러워서 왔어요. 사람들이 딸을 보여주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저희를 문 밖에 두고 있어요. 부탁이에요. 딸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경찰씨, 사정은 단호하시지만 집이 열려야만 도와줄 수 있는데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겠어요? 우린 어머니냐고요. 집안에 먼저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강제로 못 들어가고 영장도 받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딸이 며느리라고 하고 걱정하는 거야? 부잣집에 사는 딸이 이상하게 전화했다며 힘이 없어 보인다면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오랜만에 전화해서 반찬 먹고 싶다니까 새벽에 왔다고 하니까요. 그리 이상한 일이야? 부잣집 며느리로 살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겠죠. 따님의 입장에서는 시댁의 눈치도 봐야 하고 그러면 자신의 부모에게 한탄할 수도 있겠죠. 저희에게는 큰 문제로 보이지 않아서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따님과 전화해서 왜 도와주지 않는다고 갖가지로 서운해하는지 이해해 보세요. 아직까지 경찰들은 별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 채 도움을 주지 않고 별로 작은 일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경찰들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네요. 결국 저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새벽에 챙겨온 반찬들을 그 집 담벼락에 기대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나다가 집에서 누가 나오더니 그 사람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추정되어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직도 가신 게 아닌가 봐요. 여기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씨 왜 아까 말씀하신 분이 맞으실까요? 제가 그 집 며느리 엄마예요. 우리 딸이 너무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제발 쟤 좀 도와주세요. 내후 당신도 자식이 있으면 서로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니요. 딸아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애달 눈치만 알아주시면 안 돼요? 제발 제발요. 아이 참으로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를 알아보고 난감해하는 걸 보니 아마 그 사람이 아까 전에 인터폰을 받고 저를 돌아가라 했던 그 가정부였겠죠. 아까까지 당신이 쫓아내려 했던 사람이 날 도와주려나 싶었지만 뭐라도 해야 했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가정부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의 정의를 호소하며 애걸복걸하며 우리 딸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정부도 내가 안타까운지 난감해하면서 조용한 곳으로 몰래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염탐하더니 나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며느리 씨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여준 걸리면 정말 큰일 나요. 이 집에서 해고당하는 건 당연하고 앞으로 다른 집에서도 일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말해줬는지는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저 혼자 다 독박 쓸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알게 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참혹했습니다.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은 하지만 제 딸이 그런 상황인 줄은 상상도 하지 않겠습니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딸아이가 알고 보니 조금 방 안에 갇혀 나오지도 못하고 핍박받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았지만 그 가정부가 보여주는 동영상 속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동영상 속 저희 딸아이는 시모와 남편에게 욕을 먹으며 구박을 당하고 손이 벌어져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러다 무슨 일 나면 어쩌나 싶어서 몰래 찍어 놓은 거예요. 나도 남의 집살이 오래 했지만 이런 꼴은 또 처음이라서 말이에요. 며느님이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모님 간병하느라 하루 고생하고 그 바쁜 사람 조금 쉬려고 하면 쉬지도 못하게 일까지 시키고 거기다 없는 집에서 시집왔다고 일하는 사람들만도 못한 취급받고 밖에는 혼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꼼짝없이 가둬놓고 살게 하더라고요. 완전히 협박받고 감시 당하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고 걱정돼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원래 일하는 사람들은 그 집일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러는 것도 정말 큰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가정부가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줄줄 해주는데 내 딸이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집 사돈 아프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마도 내 딸이 그 여자 간병하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원래 입주 간호사를 두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고약하게 행동하는지 몰랐어요. 들어오는 간호사들과 간병인들이 모두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거였어요. 자기 몸 아픈 걸 남 탓하며 간호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그런 사람을 일하게 해서 그들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거죠. 의사가 우리 딸을 시집오고 나서부터 우리 딸은 하루 종일 그 집에 갇혀 아픈 시모의 간병을 위해 일했고 딸을 데리고 못된 간병을 시키고 가정부처럼 집안일도 시켜서 개고생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제 딸은 그 집에서 온종하면서도 불쌍한 줄 생각하며 안타깝게 여겼었어요. 그 가정부 아줌마도 자식 둔 입장에서 걱정되고 제 딸이 불쌍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몰래 증거 영상을 찍어 알려주기까지 했던 거였어요. 아마도 의사와 결혼한 것도 일부러 한 것 같아요. 간병하러 온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 돈을 주고 그런 일을 감수하는 건 아닌데 이 집 인간들은 돈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 집며느리가 시집왔는데 의사로서 그런 일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함께 하던 것 같아요. 요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모님의 감정을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았다면 작은 가장님도 며느리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모님도 사모님이지만 가장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기 아내에게 그 정도로 못된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니까 나머지는 직접 해야 할 일이에요. 따님이 오셔서 그렇다면 직접 데리고 가시든가요? 아무리 부잣집 며느리의 척도가 좋다 해도
이 정도 고통은 견딜 수 없어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딸을 그렇게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제 딸이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가 호화로운 삶을 살 줄 알았지만 저의 딸이 그런 고통을 겪을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시댁살이 할 것이라는 애원이 기대됐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딸을 데려간 거였군요. 혼자 의대까지 진학한 딸을 간병하라며 집에 들여보내어 힘든 일을 시킨다는 게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부로 들어가 수달리 도와주려 했죠. 그 집안으로 들어가니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일하는 가정부들이 많이 보였어요. 아마 그들도 전에 일어났던 소동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놀라며 제압하지 않았고 제 딸을 찾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집안 한 구석에서 제 딸을 찾아내었어요. 그러나 제 딸의 모습이 상처받고 험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허름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후회와 물음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여기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 끝으로 그녀는 나를 보며 전마야, 엄마가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네, 엄마야,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이러세요? 어제 전화해서 장조림 먹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장조림을 가져왔어요. 일어나서 정신 차려봐요. 내가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제 친구인 딸이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내가 딸의 손을 잡고 얘기하자 어떻게 여기 오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딸의 표정이 기쁘면서도 두렵고 걱정스러웠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어요. 그 한 잠깐의 재회로도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마음이 아파서 그런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사돈이 방에서 나와서 목격했어요. 그러자 제 딸이 그 여자를 보고 떨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이 했어요. 뭔 일인가요? 집에 누가 온 거예요? 라는 말을 들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저희 집에 뭐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딸이 팔린 건가요? 연락을 끊고 살아야지. 여기가 어디인데 왜 왔어요? 라고 이야기했죠. 사돈이 그대로 제게 말씀하신 건가요? 벌써 가는 게 먹혔나요? 치이지 말고 이야기를 들으세요. 제가 이야기한 게 맞나요? 아니, 사돈이 뭔 소린지요? 자식인가요? 결혼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돈이 무서워서 제 딸을 데려다가 부려먹인다던데 그 사돈은 제 딸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돈만 셀 수 있을 만큼 많아서 집에서 먹고 놀기만 하고 있는데 명품 옷만 입어서 터질 것 같을 정도로 뚱뚱한 거예요. 아픈 사람인데도 풍채가 좋은 건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감정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 딸이 아니라 그 여자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 사돈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내 딸이 이 모양이 됐을까요? 그런데 그 사돈이 다짜고짜 잘 사는 집에 침입해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우리 딸을 시집 보냈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여기가 어디인 줄도 모르고 침입했는데 그 사람은 왜 여기에 있나요? 어디 가세요? 왜 그냥 앉아 있나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대체 어떤 결혼식이 있었길래 딸이 시모 말에 따라 허둥지둥 일을 하는 걸 보니 매우 걱정되고 불안해졌어요. 모든 일들이 어디서 그렇게 갑자기 흐르고 있는지 도대체 생각할 수 없었어요. 아이를 어떻게든 잡아두지 않으면 이 맘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심이 찾아오기 일쑤였죠. 그러던 중에 소란 소문을 듣고 나선 것이 제 사위인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몸무게가 제법 나가는 그놈이 동작하기에 어려운 몸가짐으로 제게 다가왔는데 그도 눈에 띄게 살찐 체구는 제 엄마를 많이 닮았었죠. 장모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아래로 생기도 못하고 갑자기 나타난 그 가족은 무엇을 위해 여기로 온 건지 말을 아껴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를 강제로 쫓아내라 했을 거란 예상이 마땅치 않은데 이 놈이 그 수순이를 기대했다니까요. 제가 이에 대해 귀먹은 치가 떨릴 정도로 부디거에 작게 박자치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배가 녹초로 목이 가고
딸의 건강에는 크게 심심하던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모양새였습니다. 딸이 엄마가 해주는 장조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야 제 스스로가 살을 씻지 않았다 생각되었죠. 그래서 너무나 초조했습니다. 하필 이 순간 사위는 빵빵한 체구의 기름진 얼굴을 가지고 딸은 영양실조에 떨어질 듯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모습 너머에 혁명이라도 벌어지기 직전에 쉬이 가만히 서 있지 못하겠어요. 그치요. 왔다. 자네 여기서 뭘 하려는 거냐고 물은 거야? 내가 대문 앞에 서 있다가 너 자가 들었다고는 게 제대로 다 들었는데 이토록 타고난 당당한 듯한 태도가 정말 당신들인 줄 알았군요. 발뺌만의 자네도 참 얼굴이 두꺼워. 저는 아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장모님이 오신 줄 알았으면 아마도 뛰어나가서 맞을 줄 알겠죠. 장모님, 어떤 오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겠지만 그 문제는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야지. 내 딸이 그렇게 보여도 나는 기분 좋아하라고 조언하지? 너희 모친 아주 쓰레기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너희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해? 저는 욕이면 욕을 다 해주고 싶었어. 제가 더 잘 말하면 모욕적인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배움이 적은 촌사람이라 그것뿐이었어. 말로 해결할 수 없는 화를 참지 못해 몸으로 풀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반찬통을 들어서 사위와 사돈의 머리를 박아버렸어. 두 사람의 크기 때문에 제가 휘저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너무 뚱뚱해서 나의 힘으로 그들의 머리를 휘저으려는 동안 아무 반응도 못했어요. 이러한 결과로 그 썩은 놈의 머리가 김치통과 장조림통 안에 빠져버렸고 저는 양손으로 두 년놈의 뒤통수를 꾹꾹 누르며 짠맛과 매운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것들 눈과 코로 반찬 국물이 들어가 괴로운지 노으라며 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남의 가슴에 피멍들이고 내 딸 눈에 피눈물 낸 주제에 잠시 눈 따가운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그 정도도 못 참고 버둥거리는지. 그것들이 그럴수록 저는 더 있는 힘껏 그것들을 담궈버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남편 없이 혼자 시골 살며 온갖 고생을 다한 몸이라 뚱땡이 둘을 때려잡을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당신 미쳤어 얼른 누워있지 이미 진 것들이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아프다고 연병이야 시들은 겨우 이것도 못 참으면서. 그동안 내 딸을 그렇게 괴롭혔어 같은 것. 이 반찬들 내가 밤새 정성껏 만든 귀한 반찬들이야. 농약 한 번 안 친 배추로 당근 김치랑 한우 소고기 장조림이라고. 그런데 니들 더러운 면상을 처박은 걸 코 먹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포동대고 있어.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으니까 닥쳐. 그래봐야 니 목구멍으로 더 들어가지. 그렇게 저는 그 썩을 연놈의 머리채를 다 뽑아놓을 요령으로 열심히 상투를 돌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디 방망이라도 들고 와서 흠씬. 따뜻한 맞닥거림으로 영화를 살다가 반듯한 인생을 살다가 전혀 없어져 버려야겠다 생각했지만 저로서도 그 정도까지 하면 뒷감당이 어려울 것 같아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요절해서 감방에 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는 미련이 없다고 하지만 나의 딸이 혼자 버티고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말이죠. 그래서 나는 딸을 생각하여 그 정도로 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도리어 참지 못하겠다 생각해도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지만 딸을 생각하면서 한번 참기로 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여기서 그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딸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당신 딸의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척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을 돌아보다가 머리를 놓았을 때 그 두 사람은 화장실로 달려가 뒷심을 피웠습니다. 양념으로 눈을 가리고 서로 부딪히며 엄청 소란스러웠다고요. 제가 그들에게 상대도 없이 생존할 것이라고 난리를 치며 질르던 그 모습을 보면 그들도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인가 싶었어요. 정정당당한 재산이던데 가난한 사람에겐 얼마나 고생하고 이해할까요? 그들이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는 이전에 나를 도와준 가정부가 나를 일으켰습니다. 그쪽도 참 참기 어려운 성격일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도 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난 놈들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지?
나 이러다 경찰 오고 곤란해질지 모르니까. 며느님 데리고 얼른 나가세요. 여기 이 사람들 열받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얼른 따님 데리고 나가세요. 얼른 저를 걱정해주는 가정부의 말에 저는 딸의 손을 붙들고 부랴부랴 그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떠나기 전에 다행히도 가정부가 찍어두었다는 증거 동영상들을 받아 나올 수 있었죠. 지금 당장 저도를 죽이지 못한 것은 한이지만 그래도 이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것들을 벌주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 상담 비용도 마련하기 어려워서 혼자 고소장을 쓴다고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뭐라도 배운 사람이면 공부해서라도 해볼 텐데 무식한 저는 고소장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사정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겠다는 한 변호사님을 만나 그제서야 저는 그 인간들에게 죄값을 물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저희 얘기를 아시고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있느냐며 같이 화를 내주셨죠. 그렇게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겨우 재판이 시작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서는 대단한 변호사들을 몇 명이나 데리고 나와 제 길을 막아 제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무고죄로 낳은 고소를 걸며 협박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은 가혹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오히려 제 딸이 결혼 생활 동안 소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도와준 가정부가 전해준 동영상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 속엔 그들이 제 딸에게 가한 가혹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폭언과 폭행뿐만 아니라 방에 가두고 굶기는 장면도 모두 있었습니다. 저로선 그런 증거가 있을 줄 몰랐는지 동영상을 보자마자 당황하며 조작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지는 법이었네요. 재판장 안에서 수십 개의 동영상이 재생되었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께서도 그 두 인간에게 감금, 협박,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하셨습니다. 초범이고 변호를 잘을 피해갈까 겁이 나긴 했지만 뜻밖에도 사위가 모르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파렴치한 성격의 원인이 그랬던 것인지 가벼웠지만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저희 가족은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